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모발이식을 받을 때 왜 스피드 무삭발로 받는 게 가장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발이식의 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에는 삭발 비절개와 무삭발 비절개가 있다. 요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무삭발 비절개법으로 받는 게 왜 좋은가, 특히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로 받는 게 왜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로 모발이식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채취 부위 티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줄삭발이라든지 뭐 가위로 잘라서 하는 티가 안 나거나 혹은 좀 가려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무슨 삭발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하질 않고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모발을 채취하기 때문에, 물론 채취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환자 자체는 채취 후에 채취 부위 티가 전혀 없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삭발 비절개니까 수술 후 다음날 보면 통증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붓기도 거의 없겠습니다.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무삭발 비절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이제 무삭발 비절개죠. 그래서 절개법만큼 빠르거나 혹은 절개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무삭발 비절개가 되겠습니다. 비용 부분도 요즘엔 상당히 많이 이제 저렴하게 사실은 좀 돼 있어서요.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무삭발 비절개를 받으려면 비용이 좀 비쌌는데, 요즘에는 누구든 좀 쉽게 무삭발 비절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 아프고 뭐 이게 붓기도 거의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술 받고 모발이식을 받고 다음날 즉각 일상생활 하시는데 거의 무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로 모발이식을 받지 않을 이유가 뭔가, 만약에 모발이식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기타 등등 이런 데 쭉 서치를 해 보시면 무삭발 비절개 쪽을 조금은 좀 어찌 보면 좀 디스한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죠.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무삭발 비절개 자체가 일부 의사만, 극히 일부 의사들만이 주로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모발이식 선생님들이 절개법이나 삭발 비절개 혹은 뭐 변형된 삭발 비절개, 예를 들어 뭐 줄삭발이나 가위로 하나씩 잘라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무삭발 비절개 쪽을 은근히 좀 약간은 좀 네거티브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이제 요약해서 보니까 비용이 무삭발은 굉장히 많이 든다, 뭐 삭발 비절개의 2배 이상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 요즘에는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만 해도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예를 들어 뭐 하나 펀칭하고 하나 빼내고 하나 펀칭하고 하나 빼내고 이래서 시간이 뭐 삭발 비절개 하는 거에 2배쯤 걸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얘기죠.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절개법 혹은 절개법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무삭발 비절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또 어떤 분은 보면 뭐 생착률이 또 뭐 좀 뭐 절개법이나 삭발 비절개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동영상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삭발 비절개를 물론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스로 하는 수준, 뭐 채취하는데 급급한 수준, 그런 수준 가지고는 결과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뭐 좋기도 한데 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들쭉날쭉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자기가 봐서는 생착률이 이게 떨어지는구나 이러는데, 결론은 뭐냐, 무삭발 비절개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 무삭발 비절개의 이식모의 그 생존율, 흔히 생착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절개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가지고 이제 무삭발 비절개를 소위 이제 약간씩 디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무삭발 비절개 쪽을 좀 아직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역시도 그런 변천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모발이식에 입문을 해서 처음에는 절개법을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삭발 비절개를 하게 됐는데,
그 삭발 비절개에서 무삭발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정말로 상당히 험난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 거기서 많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모발이식 선생님들이 이 절개법하고 삭발 비절개 정도, 혹은 뭐 변형된 삭발 비절개,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무삭발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경우, 거기서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사실 이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법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절개법 혹은 절개법보다 일부 빠르게 수술 시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왕 모발이식을 받을 바에는 무삭발 비절개,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가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발이식을 받으려고 결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모발이식을 받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걸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